안녕하십니까. 30분만 수업입니다. 방금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수업만 안 했으면 30분 쉴 수 있는데, 주혁이, 어때요? 학교 일찍 오기 싫죠? 아니요. 그래요. 이미 방송 멘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서준이 어때요? 일찍 오기 싫죠? 30분 올 수 있었는데. 역시 학생들이 대단합니다. 자, 오늘은 교재 몇 쪽이에요? 41쪽이죠? 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울 거예요? 26강입니다. 시작! 앙페르의 오른나사와 주의 적분 법칙. 앙페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암페어는 많이 들어봤죠? 암페어. 영어식 발음이고 이 프랑스의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주얼리의 단위를 뭘 쓴다 그 말이에요. 암페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오른나사 법칙하고 주의 적분 법칙 두 가지만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같으면 좀 연습을 시켜놨는데 안 물어보네요. 선생님이 복장이 좀 바뀌었죠? 전혀 관심이 없죠. 선생님 원래 작업복 입고 찍는 거 좋아하는데, 선생님 이 옷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온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선생님 왜 옷 입었을까요? 선생님 원래 패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썰트레인이라고 써있죠? 선생님, 친한 형님이 사업을 하는데 협찬이 들어왔어요, 협찬 들어왔어요, 협찬 몇 번째예요? 두 번째죠? 쿠보빵 이후에 두 번째인데, 하여튼 등판에도 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금 관련된 치약이라든지 뭐 소금 살고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말하면 좀 싸게 해줄 수 있어요. 썰트레인이라고. 알겠습니까?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비욘드 첫소금, 임자도에서 직접 만든 뭐 토판염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소금에 잘 모르겠어요. 소금 어떤 맛이에요? 네, 오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선생님이 좀 웃기라고 한번 협찬 얘기를 했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제목으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현상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자기학이라는 부분을 전기 이론에서 배우고 있는데, 전류가 있으면 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자석이 있으면 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앙페르라는 사람이 찾아낸 법칙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자, 그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뭘 구할 때 사용한다? 여기 써져 있죠?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낸 건데, 뭐, 실제로 자기현상은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먼저 발견을 하긴 했어요. 우리 전기 회로 쪽에서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방향을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버린 거죠. 선생님이 전선 가져왔죠? 전선. 자, 이렇게 직선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가 안 왔는데. 자, 전류가 어떻게 발생될까요? 자기장이. 그게 뭐예요?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있더라는 웨르스테르인데 방향을 정확히 찾은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앙페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법칙이다? 오른나사 법칙인데, 오른나사 또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선생님 또 실습장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잘 보여요? 실장에서 본 사람 있죠? 그럼 뭘 오른나사라 그래요? 너무 쉬운가요? 뭘 오른나사라 그래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돌아가는 게 뭐예요? 박아지는 게 오른나사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손가락을 가지고 오른나사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전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오른나사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네 손가락이 회전하는 방향이 뭐란 얘기예요? 뭐의 방향이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어떻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회전한다 그 말이에요. 회전.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발생된다? 자기장이 발생이 되는데, 이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무슨 법칙이다? 오른나사 법칙이다. 그럼 만약에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주면 되겠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직선 도체에서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뭐라고요? 전류의 방향. 그럼 내 손가락의 방향이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좀 이따가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기장에서는 이 방향을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표현을 자기장에서도 표현을 하고 전류에서도 표현을 해요. 우리 나로가 공부가 잘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집중을 안 하니까 그래요.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선생님 표정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카메라 뒤에 숨겠습니다.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 습관이 오래가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점이 찍혔는데. 이게 보통 이제 화살로 표현을 많이 해요. 화살을 갖다가 딱 쐈을 때 어떻게 돼요? 앞면에서 보면 튀어나오는 거고, 뒷면에서 보면 들어가는 방향이죠. 얘가 뭐야? 나오는 방향.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자기장에 표시를 하자면은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쪽이 뭐예요? 나오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류든 자기장이든 모든 표현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솔노이드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전선을 이렇게 감은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감은 거예요. 이렇게 감은 거. 선생님이 실험할 수는 없어서 여건이 저는 실험도 별로 안 해봐갖고 현장에만 갔다 왔지 과학 실험 안 해봤어요.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전류가 지금 이 네 손가락으로 바뀌어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네. 정확히 맞진 않네. 제가 잘못 감았어요. 모양만 보세요, 그냥. 돌리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뭐란 얘기예요? 자기장. 그 대신에 전류를 표현했기 때문에 선생님 이쪽을 전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죠? 감긴 방향이 잘 봐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거 맞죠?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능사에서는 이게 시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만약에 자기장이 아니라 전류 방향을 표현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쪽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들어가는 방향, 이쪽이 튀어나오는 방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화살을 생각했을 때 앞면은 점으로 튀어나오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은 크로스, 십자 표시가 된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자기장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나오는 방향이 개인이 되는 거고 자기장은 반드시 들어간다겠어요? 여기가 S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앙페르의 무슨 나사 법칙이다? 오른나사 법칙이다. 이거 뭐 공식 외울 게 필요 없고 손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공식을 좀 외워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앙페르의 무슨 법칙이에요? 주의 적분 법칙인데 얘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값이 있어요. 조금 더 어렵겠죠? 공식도 외워야 돼.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자로 선생님 써놨죠? 이 주의란 말이 뭔 말인가? 한자로 돌주, 돌아온다, 주, 돈다, 회로 할 때 이제 쓰는 회자인데 뭔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장이라는 얘기, 자기장. 우리가 뭘 구할 거니까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것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다?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길을 따라 여기에서 값이 계산된다. 자기장의 세기가. 알겠죠? 영어로는 조금 더 어렵죠.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앙페르스, 서큐처, 로우. 본토 발음이었습니다. 강주 본토 발음. 알겠죠? 외국 사람 전혀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알겠죠? 시험에는 앙페르 주의 적분 법칙에서 나오는데 이 주의란 말은 자기장이 돌았을 때 거기에 세기가 얼만큼이냐. 그러니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과 다르죠? 그리고 현장에도 이 클램프 메타가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줬겠지만 이 원리가 바로 뭐냐면 앙페르 주의 법칙, 주의 적분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는 교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결을 직렬로 연결하지 않고 간접 측정을 해요.
여기 전선에 몇 암페어 하든가 하고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리가 여기에 흐르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교류 전류를 측정할 때 사실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겠죠. 교류니까. 딱 누르면 여기에 전류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다? 앙페르의 주의 적분하고 관련이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공식은 공식은 선생님이 한글로 먼저 써볼게요. 이거는 자격증용입니다. 네 공부할래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너. 근데 니로 하겠습니다. 니 공부 할래? 안 할래가 아니야. 할래? 뭔 소리다냐? 그러겠죠. 시험용입니다. 시험용. 그러면 여기에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은 전류가 흐르면 여기가 뭐가 생기더라?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세 개를 구하는 거죠. 그럼 앞에 나왔던 온난화 법칙이 똑같이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정확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표시한다면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더라?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세 개가 얼마냐? 이게 뭐란 얘기예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다.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자기장의 길이를 알아야 돼. 길이. 자기장의 길이. 그럼 공식을 써보면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써요. 우리 책 교재에 나왔지만 적분을 써요. 이렇게. 적분을 쓰고 기본 공식은 전류예요. 전류. 근데 여러분들 이 공식 외우는 것보다 뭘 외우는 게 좋냐면 옆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부 니 할래? H는 뭐란 거 알아야 돼요. H는 뭐란 거 알아야 돼요. H는 뭐란 걸 알아야 돼요. 자기장이란 거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N이란 거는 코일의 회전수, 건선수고 뭐예요? 전류.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현상이기 때문에 H가 뭔지 알아야 되고 전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장에서 뭘 배우냐면은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값이 얼마인가, 자기장에서 했을 때 전류 값이 얼마인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합쳐진 게 뭐라 했어요? 전기 자기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을 해결하면 이제 맥스웰 방정식까지 가는데 선생님 맥스웰 방정식 정확히 이해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 안 돼도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들 관심 있어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뭘 구해야 돼요? 자기장의 세를 구해야 되니까 전류 값은 구해줄 것이고 건선수도 주의 줄 거 아니에요. 그럼 H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수학적인 적분은 면적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 값도 하면 된다겠어요. 수학적인 부분은 수학 시간 또는 관심이 있을 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 곱하기 L로 쓸 수 있고 N 곱하기 I로 쓸 수 있는데 니 공부할래? 니 공부할래? 좀 비슷하죠?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답 없죠. 그냥 외워야지. 근데 선생님 뭘 먼저 해야 돼요? 지금 H를 구해야 되잖아요. H를. 그죠? 공식 할 때는 니 공부할래지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예요? H죠. H. 그러니까 H를 먼저 구한다 그러면은 H 곱하기 L은 I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장의 길이를 따라 한 바퀴 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반지름 값을 주어져야 돼요. 어차피 자격증이니까 우리는 과학을 연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L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의 호의 길이가 되겠죠. 원의 둘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2파이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곱하기 2파이 R은 I. 그러면 H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파이 R분의 I가 된다. 우리가 말하는 쿨롱의 법칙에서 말하는 자기장의 세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건선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든 저렇게 들어가든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도 만약에 자기장이 이렇게 간다. H가 된다. 선생님 전류 표시는 안 했습니다. 코일의 모양 이상해서.
그러면 이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R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H는 이꼬르 2파이 R 곱하는 NI. H는 어떻게 된 거예요? 2파이 R분의 NI가 된다. 그래서 네 공부할 대로 선생님은 자격 정보할 때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보면 오늘 끝나겠죠? 오른나사 보여줬죠? 오른나사. 그 다음 뭐예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 됐죠? 그러면은 책으로 가겠습니다. 아침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따로 시간을 낸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놀 수 있는데 왜 못 놀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내가 할 말은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뺏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선생님이 3월 달에 가졌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놀게 할 수가 없다. 왜요? 선생님 교직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 다음 얘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그럼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교재 보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전류에 의한 뭐예요? 자기현상이죠? 자기론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나. 전류에서 자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앙페르. 앙페르는 프랑스의 물리학자라고 다시 얘기했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전류에 다닌 암페어라고 발음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만 알아도 상식이 통하는 거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자기장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다. 똑같은 말 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교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직선전류죠. 그러면 자기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손을 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엄지손가락이 뭐의 방향이다? 전류 방향이다. 얘가 전류 방향이에요. 얘가 무슨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나사의 법칙이라요? 왼나사가 아니라 오른나사. 왼나사도 있습니다. 있기는. 선풍기 날개 교체해본 사람 알죠? 그 왼나사예요. 왼나사 왼쪽으로 돌려야지 잠기죠? 대부분 오른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직선도체. 그래서 H로 표현했고, 얘는 지금 잘 보여야 돼.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좀 반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자기장도 이 표시를 할 수 있고, 전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중심에 전류의 표현인 거예요. 전류. 지금 전류 튀어나온 거죠? 이게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방향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서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반복해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이번에는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을 때는 반대로 바뀌죠. 내 손가락이 뭐의 방향으로 바뀌어요? 전류의 방향으로. 잘 보세요. 코일이 어떻게 바뀌었나? 위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를.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전류 들어가고 나오고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알겠죠? 그럼 내 손가락이 무슨 방향으로 바뀐다? 전류의 방향.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방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방향이 되니까 튀어나오니까 N. 들어가니까 S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됐죠? 그럼 여기 읽어보면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잡으면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거는 앞에 거. 직선 조치에서. 코일에서는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애호도 잘못 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답이 나와버렸네요.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에서 자기력선의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방법은 오른나사 법칙, 주의 적분 법칙, 플레밍 앤선 법칙, 둘의 법칙. 이 두 가지는 뭐 이건 전에 배웠지만 플레밍 앤선 법칙 안 배웠고, 주의 적분 법칙 교재에서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면서 설명을 했죠. 주의 적분은 뭐예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답은 1번이겠죠.
자, 그럼 마지막 부분. 자,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은 네 공부할래라 하겠어요. 네 공부할래. 알겠습니까? 직선도체가 있으면 n이 빠지는 거고 권선수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n이 들어가는 거죠. 봐보세요. 들어갔죠? 이 그림은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계속 얘기했죠? 기능사 책은 완벽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알겠죠? 자, 그럼 주의적분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공부 할래로 바꾸라겠죠? 캐스찬 마크인지 느낌표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로 바뀌어야 돼? 공부할래? 공부할래? 그러면 뭐? H를 구해야 되겠죠? H니까 뭐로 바뀐다고요? L분의 NI. 그래서 L이 뭐라고요? 자로. 자기장이 지나가는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한정 직선에서는 N이 없이 I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R이기 때문에 이 자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다? 1의 둘레가 되기 때문에 2파이 R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파이 R분의 I다. 여기는 N이 없으니까. 대신에 여기는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코일의 건수, 회전수가 나오게 되면은 이 회전수 N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풀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나오지만 일단 기능사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공부할래? H분의 2파이 R ANI로 풀면 되겠다. 단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앙페르의 오르나드 법칙과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직접 오세요.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